일단 오늘 배울 2차 부등식은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우리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절대값 암기했던 풀이 방법으로 좀 우리가 또 해를 구해볼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잘 기억하면 되겠죠. 일단 2차 부등식이니까 기본적으로 2차식이 나오고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부등호가 있을 거고 당연히 2차 부등식이어야 되니까 A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지만 이런 게 2차 부등식인데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결국 2차 부등식도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풀으라고 하면 뭘 구해줘야 돼? x값을 구해줘야지. 근데 이거 x값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십니까? 2차 부등식은 다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얘를 함수로 보기로 했었는데 함수로. 그래서 약간 뭐랑 좀 비슷하냐면은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2차 방식과 2차 함수의 관계로 좀 접근하는 거고 원래는 두 함수를 연립하죠. 그럼 뭐라고 둬? 둘이 같다고 두지. 그럼 같다고 두면 방정식이 돼버리잖아. 그럼 지금은 뭡니까? 부등식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 이런 거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걸 y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y 값의 크다, 작다는 뭐로 해석하는 거야? 높낮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와 x축과 높낮이로 비교를 하는 거고 그럼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꼭지점이 얼마? 2, 마이너스 1이고 x축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그럼 이걸 하는 거야. 이 말은 곧 함수로 해석을 했을 때 2차 함수와 x축 중에서 2차 함수 기준으로 x축보다 어느 부분이 궁금한 겁니까? 낮은 부분. 그럼 2차 함수 기준에서 x축보다 낮은 부분이 어디야? 여기. 맞죠? 근데 아까 말했지. 부등식은 뭐 구하는 거라고? x값. 그럼 이 낮은 부분은 x값으로 표현했을 때 어디랑 어디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점은 우리가 뭐로 해석하는 게 맞아? 이 2차 함수와 누구? 2차 함수와 누구? x축과의 교점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럼 교점 어떻게 구해? 아까 말한 것처럼 연립해서 뭘 구해줘야 돼? x값을 구해줘야죠. 그러면 x값이 3 또는 1이 나오는데 이 3 또는 1이 어디겠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거니까 만약에 이 부등식을 푼다고 하면은 x축이랑 2차 함수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부분이니까 x가 어디부터? 1부터 3까지여서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구했었죠. 됐나요? 그래서 결론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쌤이랑 계속 연습을 하면서 과정을 조금씩 줄여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뭘 줄이고 싶냐면은 이 2차 함수는 솔직히 표준형으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 방금 x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꼭지점 활용됐나요? 활용 안 됐어. 누구만 궁금한 거야 지금? x값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2차 부등식을 볼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 2차 함수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고. 뭐만 구하면 돼요? x값만.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면은 부등식이지만 우리는 일단 방정식처럼 푸는 거야. 그럼 x값 얼마 나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3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3이랑 마이너스를 근으로 보지 말고 뭐로 봐달라는 거야? 2차 함수 x축. 그럼 2차 함수와 x축이 어디서 만난 거죠? 3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2차 함수 그려놓고 3과 마이너스를 만난다. 여기까지만 궁금한 거야. 이 꼭지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차 부등식 푸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볼게. 지금 이번엔 2차 함수랑 x축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고 싶은 거야? 2차 함수가. 그럼 여기가 이제 x축이니까 이 색깔 함수랑 비교했을 때 얘보다 위에 부분이 어디야? 양쪽 날개죠? 여기, 여기. 그럼 그때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부등식은 뭐 구하는 거라고? x값. 그럼 이 오른쪽을 말해주는 x가 어디겠어요? 그죠? 여기고 왼쪽을 말해주는 x가 어디겠어? 여기니까 왼쪽 뭐라고 써주면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그래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쌤이 뭐랑 이제 연결시켜주고 싶냐?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죠? 절대값 x가 2 되니까 뭐 있죠? 뿔마 2. 그 다음에 사이값이었잖아. 뭐 보고? 작다 보고. 근데 요 새끼도 답을 구해보니까 어때? 사이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값과 2차 부등식에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뭐? 작다면 답이 뭐로 나와요? 사이값으로. 근데 만약에 크다야. 그럼 뭐로 나와? 양끝값으로.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그래서 그 암기가 똑같이 2차 부등식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기본적인 문제고,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 다 어때?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될 때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쌤이랑 좀 약속을 할 겁니다. 지금 2차 함수가 다 어때요? 그래프 개형이 아볼이죠? 우린 아볼일 때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도 말했겠지만 아볼을 연습하고 나서 나중에 위볼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아볼도 못하는데 위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볼과 위볼을 왜 구분 짓냐면, 잘 봐. 이거 위볼 그래프거든요? 그럼 쌤이 이거 대충 x값을 구해보면은 뭐 아마 4랑 1이 나올 것 같아요. 대충 구해볼게. 그럼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상이지. 그럼 답은 원래 뭐라고 써줘야 돼? 뭐야? 답 원래 뭐라고 써줘야 돼?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답은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우리가 외운 걸로 따지면. 근데 봐봐. 이 2차 부등식을 해석하면은 뭐라고 했어? 왼쪽 누구? 2차 함수. 오른쪽 누구? x축. 그럼 이 말은 뭐야? 2차 함수 중에서 x축보다 위에 부분이니까 x축보다 위에 부분이 어디 있어? 이 위볼 그래프 중에서 여기 있잖아. 그럼 그때 x값이 얼마야? 사이값인데? 그럼 뭐야?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운 거 있죠? 크면 양끝값, 작으면 사이값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반대로 씌워진다. 그럼 그래프 개형이 바뀐 거야. 우리가 늘 풀던 아볼 모양이 아니고 무슨 모양이라는 거예요? 위볼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커버가 돼요. 위볼로 안 풀어도 돼. 왜? 이거 부등식이야. 뭐 해버리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어때? 싸 갑자기 아볼로 바뀌었잖아. 그럼 아볼 그림일 때 해 구하고 다시 문제 풀면 돼. 작다네? 무슨 값이야? 그럼 답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볼만 공부할 거다. 위볼일 때는 그냥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위볼을 풀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쌤이 해석해 줄 건데 이렇게 숫자 나올 때는 아볼로 연습할 거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딱 연습하고 뒤에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인수분해되는 식을 이거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이거 한번 2차 부등식 풀어보자.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가 돼? 그럼 해줘. 됩니까? 돼요. 그래서 2, 1, 2, 1, 마이너스, x값 뭐 나와요? 2분의 1과 2. 근데 이 x값을 뭐로 봐달라고? 지금 2차 부등식에서 2차 방정식 해가 아니고 누구? 왼쪽 2차 함수와 오른쪽 누구? x축과의 교점으로 봐달라고. 그러면 이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누구랑 만나?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누구랑 누구? 2분의 1과 2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되면은 외워서 풀 거야. 근데 오늘 처음 배우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끝이야. 이 2차 함수 중에서 x축보다 밑에 부분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라고 했잖아. 근데 부등식은 x값 구하는 거라며. 그럼 x값은 여기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쁘게 어떻게 써주면 되겠습니까? 2분의 1과 2 사이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2분의 1과 2 사이로. 그래서 여기 등호 있어서 등호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등식이 나왔을 때 해 구해지면 구해주시고요.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파악해서 양끝값 또는 사이값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지금은 해가 이제 2개 있을 때잖아요. 이제 뭘 좀 조심해야 되냐면은 요런 거 나올 겁니다. 인수분해 되기 전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런 거 우리한테 문제를 풀으라고 해. 지금은 아까랑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할 거라는 거야, 센 말은. 인수분해 어때요? 완전 제곱식. 그러면 지금 어디서 만나는 거야? 한 점 어디일 때? 2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중근이니까 교점이 한 개여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 모양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때 해석해 볼게요. 2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했을 때 x축 밑에 부분이 어디냐? 밑에 부분이 있냐 물어보는 거야. 어때요? 왜냐면 이하지. 그럼 이 분홍색 라인도 포함해서 밑에 부분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있어? 있어. 여기 한 점. 그럼 x가 얼마 나올 수 있어? 2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내용을 좀 강조해주고 싶냐면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있죠. 근 2개 나오는 거. 그건 다 외워서 풀면 돼. 근데 이렇게 중근 나오거나 선생님 때 예시 들어주겠죠? 이 오른쪽 세 번째 그림처럼 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허근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그래프를 좀 그려서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중근 나오는데 이런 부동호 성질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또 잘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거 한 끗 차이로 답이 막 있다가도 없다가도 해요. 지금은 어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거 포함이야? 아니? 밑에 부분 물어봤어. 등호가 없죠? 그럼 이 라인도 빼라는 거야. 그럼 이 흰색 그래프랑 여기 밑에 부분이랑 교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볼게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요거 지금 어때? 인수분해가 일단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은 결국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아까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교점은 약간 어디서 나오냐면은 x축과의 교점에서 약간 연관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2개의 함수를 비교할 건데 교점이 곧 해랑 연관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는 요 방정식이 교점이 없는지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해가 있는지 없는지 뭐로 구분할 수 있냐? 우린 요거를 가지고 있죠. 판별식이 뭐야? 해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말하면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 파악해 줄 수 있는 놈이잖아요. 이거 판별식 쓰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죠? 그럼 잘 해석해줘. 얘 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러면 해는 곧 뭐랑 연관돼 있다고? 교점. 해가 없다는 건 교점이 없다는 거야. 그럼 다시 아볼 그래프 모양인데 x축이랑 교점이 없대요. 그럼 x축을 그리고 이 아볼 그래프 그림을 그릴 건데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붕 떠 있으면 되죠. 실제로 이 그래프를 꼭지점까지 구해보죠. 그럼 보면 붕 떠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 2차 함수랑 이 x축이랑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x축 위에 부분에 그래프가 지금 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다, 이 모든 2차 함수 그래프 다 위에 있죠. 그럼 얘는 x에 뭘 집어넣어도 다 위에 있는 거 맞아? 그럼 얘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뭐 해가 무수히 많다. 아니면 뭐 해가 모든 실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때는 x값이 딱 2개 나오겠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2차식을 봤을 때 너무 2차 분식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는 거야. 누구?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으로.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줍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인데 뭐 오른쪽은 뭐 있지만 2차 부등식인데 갑자기 2차 함수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다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얘 한번 가볼까요? 1번. 얘는 조금 기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요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에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해를 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쌤이 아까 말한 제일 기본적인 형태죠. 식이 어때?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그냥 인수분해 해주면 돼. 뭐랑 뭐 나와? x 플러스 4랑
x-2 나오고, 0이 되니까 마이너스 4랑 2 나오는 거 맞지? 그 다음 무슨 값? 작다. 그러면 사이 값.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뭐 작은 거랑 큰 거 사이가 돼야겠죠? 끝이야. 근데 이 범위에서 이제 2차 함수 최소값 문제는 우리 시험 범위니까 뭐 좀 연결돼서 나왔네요. 뭐 까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봅시다. 양수 A라고 나와 있어. 무조건 아볼이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러면 범위 체크해볼게. 마사부터 2까지. 왼쪽 2칸. 오른쪽 4칸. 그럼 여기 마이너스 4. 여긴 2. 그럼 요 범위 중에서 누가 제일 낮아?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해볼까요? 4A 마이너스 8A 더하기 4가 마이너스 4 나왔대. 넘어가면 마팔. 여기 마이너스 4A. A는 2로. 알겠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2차 부등식의 해는 무슨 말일까? A랑 B가 어디 있어? 그냥 여기를 구해서 해를 바꾼 다음에 다시 푸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거 해볼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예시가 쪽에 아까 2x-1이랑 x-2 나와서 2분의 1과 2 나왔던 놈 맞죠? 그러면 이 x값을 구하고 여기 0보다 작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양 끝값 써주면 될 것 같아. 알파가 2분의 1이고 베타가 2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해를 봤더니 마이너스가 바뀌었네요. 순서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바뀌나 보다. 일단 2 나눠줘. 2분의 1 곱한 거니까 4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어. 그래서 아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커? 얘가 크잖아. 그래서 지금 궁금한 답은요. 해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 우리가 궁금한 2차 부등식이.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조금 너네가 생각해줘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린 이것만 봐도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때? A가 양수야 음수야? A 양수. 왜? 이거 0보다 작다잖아. 그럼 뭐 나와야 돼? 사이값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쌤 말은 이거라고. 이렇게 줘놓고선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럼 이거 우리가 잘못 외운 게 아니라는 거야. 쌤 0보다 작다는 사이값으로 외운 거 아닙니까? 틀린 게 아니고 얘가 뭐인 거야? 음수여서 위볼인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 당황하지 말고 그냥 너네가 외운 거 써주면 되고요. 그럼 결국 이거야. 우리가 이 부등식을 아까 어떻게 풀었어요? 뭐 했죠? 인수분해 한 다음에 x값 구하고 작다 크다로 사이값 양값 썼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요 해를 가지는 부등식 2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럼 풀이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해볼까? 뭐 첫 번째 근이 마일과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최고차항 앞으로 빼주시고 뭐 x 플러스 1, x 플러스 4분의 1 요거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이가 지금 순서상 얘부터 말고 얘부터 푸는 게 맞을 것 같아. 요거 뭐 가지고 온 거야 쌤이? 곱 가지고 온 거야. 그럼 곱이 얼마 나와야 돼? 4분의 1. 그럼 A는 4인 거고. 그럼 다시 마이너스 A분의 B 뭐 가지고 온 거야? 두분의 합.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근데 A가 마이너스 4, A가 4래. 그럼 B는 얼마 나오겠어요? B는 5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이런 모양으로 부등식 해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써 있지만 요 x값들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방정식의 해에서 나온 거라는 거야. 알겠죠? 20 나오겠죠? 여기 봐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약간 문제로 보면 설명해 줘 볼게요. 지금 문제는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x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실수 x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을 해석을 하자는 거지. 알겠죠? 근데 뭐야 이거? 우리 보통 2차 방정식이니까 1차, 2차, 1차 상수항 정리해야겠죠? 얘는 2K로 묶어서 약간 낚아놓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잘 2차, 1차 확인해 주시고요.
잘 봐. 아까 부등식 구한 거 이해했죠? 그런 느낌을 이해해 주는 거야. 요거 2차 부등식이지만 뭐로 해석해 달라고요? 왼쪽 2차 함수, 오른쪽 x축. 그럼 x축 그리고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릴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요,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 여기에 모든 그림이 그려지고 싶은 거야. 어떤 함수가? 아볼 그래프가. 그럼 아볼 그래프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그럼 이 x축보다 위에 있습니까? 있죠. 이런 거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건 중근 모양이겠죠? 어때? 얘가 좀 걸리긴 하죠, 아까처럼. 근데 얘는 등으로 들어가 있어. 그럼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 그림 볼게요. 요거. 그럼 이 연두색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x축보다 밑에 부분에 있잖아. 그럼 여기 x값은 어때? 여기 없다고. 근이 안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빼줘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뭐일 수 있냐면요, 봐봐. 이 하늘색처럼 그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냐? 이걸 교점, 아까 말한 것처럼 근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럼 봐봐. 이 주황색과 이 하늘색 그래프는 만났나요? 안 만났죠? 그럼 교점이 없다는 건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네. 그럼 우리가 근이 없다. 이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뭔 거겠어? 작은 거. 그럼 다시 이 두 번째 그림 볼게. 교점 한 개지. 그럼 교점 한 개면 근 몇 개야? 한 개. 중근이죠. 그럼 중근이면 뭐야?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하늘색 그림 두 가지를 그냥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된다는 거야.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판별식 D가 뭐여야 된다고요? 0 이하. 그거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해를 못 구해. 모든 실수가 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이 교점으로 파악해서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가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 일단 쓸까요? 4 지워주시고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가 0까지. 아우 반갑다. 이제 뭐 오랜만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나고 아직 감이 안 잡힐 수 있지만 이제 2차 부등식에서 이런 거 개땡큐야. 왜? 인수분해 되지. 그럼 빨리 풀어야지. 이제 인수분해 해가지고 빨리 이제 x값 구하고 0보다 작거나 같네? 사이값. 알겠죠? 이게 제일 쉬운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연습이 많이 되면 아까처럼 뭐 중근, 근이 없거나 이런 거 연습하는 거고, 요거는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제일 어렵죠. 그래프를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돼. 못 그리면 안 돼요. 요거 있겠죠? 1번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고난도랑 그 사고력 몇 개 푸는지 체크해 줄 테니까 그거만 풀어 오시고, 요건 지금 연립 뭐야? 이것도 해볼게. 근데 이런 게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연립 부등식 똑같죠? 그래서 푸는 부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면 돼. 그래서 위에 거 풀고 밑에 거 이거 해줄게. 위에 거는 왜 연립 부등식일까 보겠습니다. 볼게요. 얘들아, 절대값이 뭐가 온들 쫄 필요 없어요. 절대값이 6보다 작을 때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죠? 그치. 뿔마 6의 서이값. 그럼 이 안에씩 다시 한번 써볼까?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6이랑 마이너스 6 사이값. 그랬더니 우리 아까 연립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에서 해봤던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그치.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풀기로 했죠. 이렇게 2개 풀어서 연립 부등식이 빠졌나 보다. 이거 그냥 풀면 돼요. 마이너스 6 넘어갈게. 지울게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나 풀어주시고요. 우리가 그 방정식 느낌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부등식도 0 넘길게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로 만들어 놓고 다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하는 문제. 요거부터 가볼게요. 요거는 쌤이 x를 묶을게. 2x로 묶어도 돼요. 편한 대로 풀어주시오. 0, 2분의 5. 0보다 크네? 양 끝값.
다시 2차 부등식 맞죠?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했어? 그 다음 해를 어떻게 쓸 거야? 0보다 크면 양끝값. 알겠지? 갑자기 대답이 없어져가지고 요거 인수분해 하겠죠? 3, 4. 그럼 또 인수분해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4 나왔어. 0보다 작다. 그렇지. 마지막 답은 요거 합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답까지 유도해 볼게요. 왜냐면 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4까지잖아요. 근데 얘 보겠습니다. 얘가 조금 이제 골치 아픈데, 왜냐면 양갈래, 양끝값인데 한 놈은 0보다 작대. 근데 한 놈은 2분의 5보다 크대. 답이 그래서 두 군데에서 나올 것 같아요. 왜? 정수 구하는 거잖아. 요거 대략 얼마야? 마이너스 1.5 2.5, 4. 그렇지. 두 개. 볼게요. 잘 봐. 이 1번 같은 걸 쌤이랑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요. 인수분해 해도 됩니다. 맞죠? 근데 여기 3 차이야. 요거로 풀어도 돼. 이게 약간 뭐랑 똑같냐면요.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결국 이렇게 그 인수분해해서 푸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너네 이거 x에 뭘 집어넣어서 0이 되는지 해. 눈으로 보기 쉽나요? 뭐 너네가 인수분해를 암산으로 해서 하면 보이는 거잖아. 원래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어때? x제곱이 4되는 거 너무 쉽지 않아? 뭐랑 뭐 있어? 2랑 마이너스 2. 이걸 꼭 인수분해 안 해도 보이니까 이렇게 제곱만 있는 놈은 제곱해서 4되는 거 뭐 있어요? 뿔마 2. 그 다음에 끝이야 이거. 양극값. 그렇지. 크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인 2차 부등식에서 이 크다, 작다를 거의 절반 이상 다 푸니까 꼭 암기해 놓으시고,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보이나요? 그럼 이거 1-a인데 이 곱해서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됐어요? x-a랑 얘는 조금 이제 생각해야겠다. 왜? 그는 a랑 마이너스 1이 맞죠? 누가 커? 몰라.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 풀어볼게 얘들아. 누구랑 누구 사이래? 마이너스 1과 a 사이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뒤집어서 a와 마이너스 1 사이. 쌤은 보통 이렇게 둘 다 해봐서 풀어주는데요. 지금 문제는 얘가 일단 안 돼. 무조건. 아직 안 대입해봤지만 왜 안 되냐면요. 문제에서 원하는 답 체크해볼까요? 합이?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라인 가봐. 무조건 뭐야? 음수 라인. 여기 답이 안 나와요. 해를 접목시켜봐도 알겠지만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무조건 뭐 나오겠어 여기. 그렇지, 안 돼. 이건 해봐도 돼. 근데 뭐 먼저 보이면 버려도 되고요. 여기 다시 해볼게요. 이거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여긴 무조건 맞잖아요. 근데 이 2랑 a의 값을 정확히 모르잖아. 근데 당연히 2가 여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무조건 2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가 공통 범위인데 잘 해석을 해보면 2보다 큰 애들 일단 누구부터 세줄 거야? 3 있을 거고 뭐 4 있을 거고 5 있을 건데 더했을 때 7 나오고 싶대. 그럼 누구랑 누구 있어? 그치? 3, 4까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5는 어디 있어? 밖에. 선생님 이런 표현 해준 적 있죠? 수직선이야, 수직선. 그럼 A는 지금 위치가? 그렇지, A는 4랑 5 사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게 좀 어려운데, 객관식이 아니고 이제 주관식이죠. 분명 여기에 등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분명, 그러니까 늘 때도 있고 안 늘 때도 있지만 지금 문제는 넣어주는 게 맞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5에 늘 건데 그거는 직접 해보라고 했지. 근데 이게 왜 5는 넣어주는 거냐면은 지금 A가 값이 어때요? A보다 작다지. 그럼 쌤이 값 대보라고 했죠? 5보다 작다.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돼요. 근데 4보다 작다는, 그럼 4보다 작다는 4가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는 거. 알겠죠?